안녕하십니까. 잘못 알고 있는 공시법 2탄, 이제 등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이제 제 정리 노트인데요. 이 정리 노트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부기등기에 관련한 내용인데, 일단 여러분, 우리 부기등기는요, 법에서 반드시 부기등기 한다는 규정이 있는 때에만 부기등기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비슷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법에서 부기등기 한다라는 규정이 없으면요, 부기등기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법에 부기등기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부기등기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 부분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제 쭉 부기등기 하는 경우들이 나오는데요. 우리 특약으로서 부기등기 하는 경우 이제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것들을 좀 살펴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동그라미 6번에 환매 특약, 그 다음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뭐 약정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 소멸 특약. 지금 요 세 가지 환공권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외우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부탁을 드리는데 비행기 항공권을 생각하시면서요. 예, 환공권 요 세 가지는 우리 특약으로서 부기등기하는 경우입니다. 이게 등기법에서 지금 규정을 두고 있어요. 얘들은 특약으로서 별도로 따로 부기등기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화살표 보시면요. 이 주택법상 금지사항 등기라는 게 나오는데 이 주택법상 금지사항 등기는 우리 주택법이라는 등기법에 비해서는 이제 특별법이죠. 이 특별법에서 수분양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분양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하기 전에 우리 분양자 일정 사항을 등기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킵니다. 이 금지사항 등기 역시 할 수 있고요. 법에서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특약이 등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법에서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특약만, 이걸 우리는 이제 등기사항 법정주의라고 해요.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특약만 등기할 수 있는데 특별법상의 우리 금지사항 등기, 주택법상의 금지사항 등기는 부기등기,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으면 물론이고요. 부기등기 한다라고 그 특별법에서 규정을 둡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부기등기 하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에 이제 환공권 얘는 등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특약으로서 부기등기 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 주택법상 금지사항 등기는 우리 주택법이라는 특별법에 따라서 특약으로서 부기등기 하는 경우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 설정 등기 시에 양도금지 특약 또는 이제 양도금지 특약을 위배했을 때 위약금 특약, 지금 이것들은 이제 법에서 역시 등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얘는 부기등기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실 때 우리 양도금지 약정이나 위약금 특약 약정은요, 권리자 및 기타 상란에 한꺼번에 같이 등기하는 것이지 별도로 따로 부기등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이어서 이제 승역지 소유자의 공작물 설치 의무 부담 약정 특약. 이건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원칙적으로 여러분 우리 공작물 이제 지역권에 있어서요, 공작물 설치 의무 부담은 법은 항상 공평입니다. 제가 이제 늘 강조를 드리는 게 법은 공평인데 공작물 설치 의무 부담은요, 원칙적으로는 지역 권자인 요역지 소유자가 부담을 하는 것이 당연히 공평의 원칙에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승역지 소유자가 공작물을 설치 의무를 부담하기로 약정, 특약을 했다는 거죠. 물론 뭐 이 경우에 지료를 더 받든지 하겠죠. 뭐 어쨌든 그런 특약을 하게 되면 이 특약도 역시 법에서 등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서 등기는 할 수 있대, 마찬가지로 법에서 부기등기한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역시 지역권 설정 등기 시에 권리자 및 기타 상란에 한꺼번에 같이 등기하는 거다라는 거. 그 다음 역시 이 부분도 여러분들 잘못 알고 계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권리를 양도할 때 의무자의 동의 승낙이 원칙적으로 필요합니까? 필요 없어요. 여러분 권리를 양도할 때는요, 의무자의 동의 승낙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이제 잘 출제되는 내용이 가령 뭐 저당권을 양도, 즉 이전 등기 시에, 저당권 이전 등기 시에 저당권 설정자의 동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X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안 속으니까 또 뭐 이렇게 내기도 해요. 저당권 이전 등기 시 저당권 설정자가 물상 보증인인 경우에는 동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한다? 역시 X입니다. 여러분 권리를 양도 이전할 때는 동의 승낙을 얻지 않는데요. 여기에 이제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그 예외가 뭐냐면 임차권입니다. 우리 임차권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신뢰관계가 중요해서요. 임차권은 양도 이전 또는 뭐 전대차 시에요, 임대인의 동의 승낙을 얻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걸 임차권 설정 당시에, 임차권 이제 설정 계약을 하면서 설정 당시에 그냥
임대인이 야 이거 임차권 너 양도해도 좋아 또는 전대차해도 좋아라고 미리 동의 특약을 합니다. 이 동의 특약 역시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에서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역시 등기는 할 수 있대. 마찬가지로 부기등기한다라는 규정은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정리하면 지금 보셨던 우리 환공권 요 세 가지는 이 등기법에서 이제 특약으로서 얘들은 따로 별도로 순위번호를 부기등기 하나 해서 별도로 따로 특약으로서 부기등기하는 경우, 그 다음에 주택법상 금지사항 등기도 역시 별도로 특약으로서 따로 부기등기한다라는 거죠. 이건 특별법에 의해서 이제 규정을 두는 거고, 그 이외에 전세권 설정 등기 시 양도금지 특약, 위약금 특약, 그 다음에 승역지 소유자의 공작물 설치 의무 부담 약정, 그 다음에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약정, 이런 것들은 등기할 수 있다라는 특약으로서 등기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있지만 부기등기한다라는 규정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 자, 그 다음에요. 보시면 아파트 분양 약관상 전매금지 특약. 제가 아까 등기사항 법정주를 말씀을 드렸죠. 이 모든 특약이 등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아파트 분양 약관상 일정 기간 전매금지 특약. 우리 아파트는 이제 분양회사가요. 분양을 하면서 일정 기간 동안은 다른 사람한테 전매하지 마세요라는 이런 특약, 약정 가능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등기할 수 있느냐? 얘는 등기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등기사항 법정주의. 그래서 이건 등기할 수 없다라는 거. 여러분 특약 등기 시험에 잘 출제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하게 정리가 안 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테마입니다. 부동산 합병과 관련해서요. 법에 따르면 소유권 등기, 그 다음 용의권 설정입니다. 지상권 설정, 그 다음에 승역지 지역권 하면 지역권 설정, 그 다음 전세권 설정, 임차권 설정. 그 다음 이어서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 원인 및 연월일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이걸 우리는 창설적 공동저당이라고 해요. 그 다음 동일한 신탁 등기까지요. 자, 지금 이 권리들은 있더라도 합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등기들이 있어야지만 합병할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 등기들은 있더라도 합병은 물론 없어도 상관없고요. 없어도 그냥 소유권 등기만 돼 있어. 그럼 당연히 합병할 수 있죠. 근데 있더라도 합병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다른 권리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하는 오해, 실수 중에 하나가요. 자, 여기 지금 두 토지가 있어요. 얘가 X토지, 얘가 가령 Y토지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요. 지금 여기 X토지에는 지역권 설정 등기가 돼 있어요. 여기에 지역권 설정 등기가 돼 있고. 그 다음 Y토지는 안 돼 있어요. 합병할 수 있을까요? 합병하는데 아무런 지장 없다라니까요. 지역권, 용의권 설정 등기가 돼 있으면요. 합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 X토지에도 지역권 설정이 돼 있고 Y토지에도 지역권 설정이 돼 있고 역시 합병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한 필지에만 지역권 설정돼 있다.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고요. 있더라도 지장 없이 합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X토지에는 요역지 지역권 등기가 돼 있어요. 요역지 지역권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역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Y토지 안 돼 있어. 그럼 이 두 토지를 가령 합병할 수 있을까? 아까 지금 이 이외에 용의권 설정, 그 다음 창설적 공동저당, 동일한 신탁 등기, 이거 이외에 다른 권리 등기가 있으면 법에 따르면 합병 못합니다. 따라서 법에 따르면 당연히 합병할 수 없죠. 근데 법은 이제 규정만 두고 있고 그 이유는 설명 안 해요. 근데 제가 이유를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여기에 요역지 지역권 등기가 있고 여기 안 돼 있어요. 요역지 지역권 등기가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요역지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두 토지를 하나로 합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전체가 하나의 토지가 되거든요. 그럼 그 토지 중에서 일부만 요역지가 돼버리죠. 요역지는 반드시 한 필지 전부여야 됩니다. 그래서 합병 못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논리적 이론적으로도 합병 못하는 게 맞는데 법에서 일단 규정을 둡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법 규정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 소유권, 그 다음에 용의권 설정, 창설적 공동저당, 동일한 신탁 등기, 소용, 창신. 얘들은 있어도 합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있어야 합병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있어도 합병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그다음 이 이외에 합병하려는 대상 부동산에 이거 이외에 다른 권리 등기가 예를 들어서 뭐 가압류 등기가 있더라, 가처분 등기가 있더라, 안 돼요. 합병 못 해요. 말소하셔야 돼요. 말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합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외에 다른 권리 등기가 있으면 합병할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 부분 정확하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셔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말소 회복 등기와 관련해서요. 여러분, 말소 회복 등기, 뭐, 잘 아시죠? 이제 말소 등기는 다시 말소 등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말소 회복 등기 방식으로 이제 시정하셔야 된다. 다시 살려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소 회복 등기는 여러분 종류가 두 가지입니다. 이제 전부 말소 회복 등기가 있고, 일부 말소 회복 등기가 있어요. 이에 반해서 말소 등기는 종류가 하나밖에 없어요. 전부가 불일치할 때 하는 말소 등기. 근데 말소 회복 등기는 이제 종류가 두 가지인데, 어쨌든 말소 등기나 말소 회복 등기는요, 전부 다 공통점은요, 이해관계인이 있을 때는 반드시 이해관계인의 승낙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 점은 말소 등기와 말소 회복 등기의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 말소 회복 등기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잘못 이해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좀 있으시더라고요. 이 말소 회복 등기, 자, 여기 보시면요, 뭐 예를 들어라고 나오죠. 갑소유 부동산에 을의 저당권이 설정되었다가 을의 저당권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후 소유권이 병에게 이전된 경우에 을의 저당권 말소 회복 등기의 상대방은, 자, 여러분, 우리 말소 회복 등기의 상대방은요, 말소 회복 등기의 상대방은 그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상대방입니다. 말소 당시의 소유자. 그래서 요걸 여러분들 잘 좀 기억해 주셔야 돼요. 말소 회복 등기의 상대방은요. 물론 이제 권리자, 여기서 상대방은 이제 의무자 이야기하는 거고, 말소 회복 등기에 있어서 권리자는 이 회복을 하고자 하는 자, 그러니까 말소 당한 사람 있죠. 말소 회복 등기에 있어서는 이제 그 자가 권리자인 거고, 그 의무자를 이제 누구로 할 것이냐, 그 상대방을 누구로 할 것이냐는 그 말소 당시에, 말소 회복 당시의 소유자 아니에요. 그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말소 회복에 있어서 의무자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소유자가 지운 사람이잖아요. 나를 지운 사람이잖아요. 그 지운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의무자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요, 우리 이제 대법원 판례가 또 하나 있는데, 여기 보시면, 갑소유 부동산에 을명의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권이 등기된 후, 자, 소유권이 병에게 양도되고, 즉, 이제 갑이 원래 소유자였고요. 을에게 이제, 예를 들어 매매를 해서요. 뭐 청구권 가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을이 이제 매수인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소유권이 병에게 양도돼서 여전히 뭐 가등기는 물권 변동의 효력이 없으니까 여전히 여러분 소유자는 갑이거든요. 그래서 갑이 이걸 병에게 다시 양도했다 이 말이죠. 그럼 이제 소유자는 병입니다. 양도되고 이어서 을의 가등기권이 원인 없이 말소됐다. 자, 을의 가등기권이 원인 없이 말소가 됐다. 자, 그럼 말소 당시에 이제 얘가 원인 없이 말소됐으니까 이제 말소 회복 살려내야 되는데 이 말소 당시에 소유자는 누굽니까, 여러분? 아까 소유자 누구라고 했어요? 병이죠. 병이 소유자죠. 따라서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는 그 말소될 당시에 소유자, 병이 회복 등기의 의무자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 말소 회복 등기에 있어서 의무자는요, 말소 당시의 소유자가 의무자입니다. 나를 지운 사람, 그 사람이 의무자다라는 거. 이게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뭐랑 헷갈리냐면, 우리 아까 말소 회복 등기 하실 때는 이해관계인의 반드시 동의, 그죠? 동의 승낙이 있어야 된다, 그죠? 말소 등기와 마찬가지로 이해관계인의 동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데, 이때 이해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여부는 그 회복 등기 시점으로,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그때 내가 살아나면 혹시나 불이익을 입는 제3자가 있는지 그건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던데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정리를 하면, 말소 회복 등기의 의무자는 나를 지운 사람, 말소 당시의 소유자, 말소 당시에 내가 지어질 당시의 소유자, 이 사람이 말소 회복에 있어서 의무자고, 그 다음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하면 이제 불이익을 입는 제3자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은 말소 회복 등기를 하는 그 회복 등기시를 기준으로 혹시 불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을 한다. 불이익이 있는 제3자인지 그 여부를 판단한다라는 거. 그래서 그 부분 정리를 좀 요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어서 일물일권주의와 이제 관련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일물일권주의,
물건이 하나이면요. 물건이 하나이면 그 권리의 합도 1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1이 넘어서도 안 되고요. 1이 안 돼서도 안 됩니다. 그걸 일물일권주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어떤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요. 소유자가 3명이에요. 갑을 병, 소유자가 3명입니다. 근데 갑도 지분 2분의 1, 을도 지분 2분의 1, 병도 지분 2분의 1. 무효입니다. 왜? 합치면 2분의 3이잖아요. 일물일권주의의 위배가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만약에 X라는 부동산이 있는데요. 갑 지분 3분의 1, 을 지분 3분의 1. 끝이에요. 더 없어요. 그럼 권리가 합이 얼마죠? 3분의 2입니다. 일물일권주의의 정면으로 위배가 됩니다. 우리 일물일권주의는요, 우리 민사법의 대원칙입니다. 법원칙이기 때문에 이 법원칙이나 강행규정에 위배가 되는 등기들은 이걸 우리는 이제 29조 2호에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서 각하사유로 이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 29조 2호 또는 뭐 관할위반 29조 1호에 해당하게 되면 이 관할위반도 강행규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게 되면 설령 등기가 되었다 하더라도 절대적 무효로서 직권말소 대상이에요. 근데 하자가 너무나도 중대하다 이 말이죠. 법원칙이나 강행규정에 위배가 되니까. 그래서 일물일권주의는 우리 민사법의 대원칙입니다. 자, 이 일물일권주의와 관련해서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것들, 뭐 시험에 뭐 무지 자주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출제에 되는 이 내용들 좀 정리를 해 봅니다. 자, 여러분 지분만 보존 등기할 수 있느냐?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요, 을과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각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근데 갑이 성질급한 갑이요, 자기 지분 2분의 1만 보존 등기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요, 등기부가 개설이 되거든요. 그럼 권리에 갑, 뭐 예를 들어 순위번호 1번 소유권 보존, 그 다음 권리자 갑 지분이 2분의 1, 끝, 더 없어. 그럼 권리 합이 얼마죠? 2분의 1입니다. 일물일권주의에 위배가 됩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절대로 허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불호다 이 말이죠. 지분만 보존 등기는 불호입니다. 자, 여러분 그거 항상 제가 강조를 드리지만 법은 공평해요. 그러면 혼자서는 여러분 자기 지분만 보존 등기는 못하죠? 그럼 지분만 보존 등기 못하니까 그러면 이때는 다른 사람 나머지 지분의 보존 등기도 대신해서 물론 여기서 말한 대신은요, 대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임장도 없이 대신해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혼자서는 안 되니까요. 그때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거 항상 여러분 강조를 드리지만 이 법은 공평이에요. 그래서 혼자서는 안 될 때는 그때는 다른 사람 등기, 만약에 다른 사람 등기를 대신할 수 없다라면 얘는 영원히 보존 등기 못해. 을이 보존 등기 안 하면 갑은 영원히 보존 등기 못해요. 그럼 보존 등기를 해야 나중에 처분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럼 영원히 못한다. 이건 말도 안 되죠. 그래서 혼자서는 보존 등기, 지분만 보존 등기는 안 되니까 이제는 나머지 지분에 대한 보존 등기도 다 위임장도 필요 없이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해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지분만 상속등기. 자, 지분만 상속등기 역시 불허 안 됩니다. 왜냐, 여러분 만약에 A가 부동산의 소유자였어요. A가. 그런데 상속인이 갑을병 3명이 있어. 상속인 갑을병 3명이 있는데 A가 사망을 했어. 자, 그러면 갑을병 각각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는데 성질급한 갑이 자기 지분만 3분의 1, 즉 지분만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그 권리의 이전 등기, 이걸 우리는 상속 등기라고 합니다. 그거 할 수 있느냐? 그럼 갑이 자기 지분 3분의 1만 이전 등기를 해요. 이전 등기를 한다.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이전 등기를 했어. 그러면 3분의 2는 등기부상 여전히 A가 가지고 있는 게 돼버리거든요. 아까 비상속인 A. 근데 A 이미 사망했어요. 사망한 자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럼 지금 등기부의 권리가 얼마밖에 없죠? 3분의 1밖에는 없는 거죠. 따라서 일물일권주의의 정면으로 위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등기도 역시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혼자서 역시 지분만 일물일권주의 때문에 상속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 지분 상속등기도 공유물 보존행위에 준해서 가능하다라는 거. 혼자서는 안 되니까. 자, 비교를 해보세요. 가령 공동가등기권자, 이제 공동매수인 생각하시면 돼. 그럼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가 자신의 지분만 본등기 가능하냐? 자신의 지분만. 자, 공동매수인, 가령 갑을병 3명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원소유자는 이제 A, 즉 매도인은 A다라고 가정하고요. A 죽은 사람 아니에요. A 지금 살아있고. 자, 근데 갑을병이 공동매수인으로 가등기까지 해뒀어요. 근데 성질급한 갑이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매매 대금을 이제 지급을 합니다. A에게 지급을 하고 자기만 먼저 지분 이전 등기, 즉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하겠느냐?
그럼 3분의 1만 이전 가져가면요. 3분의 2는 여전히 지금 등기부상 여전히 누가 가지고 있는 거죠? A가요. A가 권리 1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걸 갑이 3분의 1 이전 가져가니까 그러면 A가 여전히 그죠? 만약에 자 A가 얘가 1을 가지고 있었어. 얘가 우리 1분의 1을 가지고 있었는데 갑이 그 중에서 갑이 지금 자기 지분 3분의 1만 먼저 가져간다 이 말이지. 그러면 3분의 2는 여전히 A가 가지고 있는 거거든. 지금 A 죽어서 살았어요. 살아있거든요. 그럼 얘가 지금 3분의 2를 가지고 있고 얘가 이제 3분의 1을 가지게 되는 거지. 그럼 합치면 얼마예요? 1이죠. 이건 일물일권주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동가등기권자 중 일부 지분만 본등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그럼 혼자서 본등기, 갑을병 중에서 갑이 혼자서 본등기 가능하니까 이때는 갑이 다른 사람 을병의 등기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항상 법은 공평해요. 혼자서 될 때, 이때는 다른 사람의 본등기를 대신할 수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워낙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역시 또 일물일권주에 관련해서요. 전부에 대한 이전 청구권 가등기권자 중, 자,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전부 넘겨받기로 했어요. 근데 그중 일부만, 가등기는 이제 전부에 대해서 해뒀어요. 근데 그중 일부만, 2분의 1만 먼저 본등기 할 수 있느냐? 가능합니다. 무슨 사유가 생겨서 매수인이, 야, 2분의 1만 난 먼저 본등기 할래. 그럼 2분의 1만 가져오면 나머지 2분의 1은 여전히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거다, 그죠? 그럼 매도인 살아있습니다. 그럼 합치면 2분의 1, 2분의 1 합치면 얼마요? 1. 이건 일물일권주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전부에 대한 이전 청구권 가등기권자가 그중 일부만 본등기 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합니다. 그 다음 5번 보시면요. 수인의 수중자 중, 수중자, 즉 수중자가 이제 여러 명입니다. 우리 이제 유증을 받는 사람이 여러 명이다 이 말입니다. 자, 유증은요, 여러분 법률 행위입니까? 법률 규정입니까? 이거 모르시는 분 많으시더라고. 유증은요, 여러분,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간에 유증은 의사표시, 즉 법률행위입니다. 다만 법률행위 중에서 계약이 아니라 단독행위죠. 어쨌든 유증은 법률행위니까 매매랑 똑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유증도 매매랑 같이. 자, 수중자, 여러 명의 수인의 수중자가 있으면 아까 왜 공동가등기권자 얘가 공동매수인이거든요. 그냥 매매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인의 수중자 중 일부만 이전 등기, 이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유증은 우리 법률의 규정이 아니라 법률행위입니다. 그죠? 유증 자체도 법률행위, 즉 단독행위다라는 거. 따라서 일부만 이전 등기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 다음 마지막 전부에 대한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 전부에 대해서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아서 그중 일부만 이전 등기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합니다. 전부에 대해서 이전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서 무슨 사정이 생겨서 야 2분의 1 지분만 먼저 넘겨줘. 그러면 2분의 1 지분은 나머지 그 지분은 여전히 그 전 소유자 그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일물일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신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지금 1번과 2번 있죠? 여기 1번과 2번. 얘들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물일권주의 위배되지 않으니까 등기 가능하다. 이렇게. 그렇게 정리 좀 해주세요. 그래서 안 되는 등기, 우리 일물일권주의에 위배돼서 안 되는 등기 하면 지분만 소유권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지분만 상속 등기. 얘는 일물일권주의에 위배돼서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대지권에 대해서 좀 살펴봅니다. 일단 대지권이란 말의 정의는요. 구분 건물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권리로서 이 건물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것을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구분 건물 소유자들 여러분 토지에 대해서 단독으로 권리를 가지십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지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지분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대지권이란 말 자체는 필연적으로 지분권을 의미합니다. 일단 그 개념부터 잡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구분 건물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또는 가압류 등기 할 수 있느냐? 없어요. 마찬가지로 대지권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가압류 등기 안 되죠. 한꺼번에 같이 하셔야 돼요. 따로는 안 돼. 왜냐하면 분리처분이 금지되니까 만약에 그럼 건물에만 가압류 등기를 했어요. 그럼 나중에 돈 안 갚아서 건물만 강제경매 개시 결정해서 건물만 경매 들어가 버려. 그럼 분리처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꺼번에 같이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비교하셔야 될 것은요. 우리 건물만의 전세권 설정 등기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전세권은요. 용의권 쓰는 권리니까 분리처분 금지랑은 관련 없어요. 쓰는 권리니까. 그래서 구분 건물만 전세권 설정 등기는 가능하고요. 근데 대지권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가 안 됩니다. 왜 대지권 안 되느냐? 이건 분리처분 금지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라
대지권이란 말은 아까 제가 지분을 말한다라고 했잖아요. 대지권이란 말은 필연적으로 지분권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분에는 용의권을 설정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질문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전세권도 물론 용의권이지만 경매신청권이 있지 않느냐. 그럼 경매신청권이 있으니까 결국 만약에 전세권 설정자가, 즉 소유자가 이제 돈 안 돌려주면 그럼 경매 들어가게 되면 분리처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까? 대지권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못하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 계신데, 여러분, 우리 민법 100조 2항에 보시면요.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뭐 주물종물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건물이 주된 권리고요. 대지권이 종된 권리입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대지권은 지분이니까 전세권 설정 등기,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아까 건물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우리 대지권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는 못한다, 그죠? 다만 얘는 종된 권리니까 만약에 건물이 이제 경매 들어가게 되면 대지권도 같이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분리처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등기는 건물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고 대지권에는 전세권 설정 등기는 못한다는 거. 그 부분 정리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토지 소유권이 대지권인 경우에, 즉 이제 구분건물 소유자들이 토지에 대해서 이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다 이 말이죠. 대지권인 경우에 토지에 대한 전세권 설정 등기. 자, 이건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아파트 토지가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여기에 뭐 이렇게 아파트가 있더라.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데, 자, 이 중에 이제 여기 이 부분에 이제 토지가 남는 거야. 물론 뭐 이런 아파트 요즘 없겠지만, 자, 이런 토지가 남아서 이 토지 여기에다가 여기 일부 여기에다가 토지에다가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느냐? 그건 가능합니다. 제가 아까 대지권이라는 말 자체는 토지에 대한 지분권을 말하거든요. 그래서 전세권이 설정 안 된다는 거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해서는요, 이 토지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전세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이 토지에 대한 권리자, 이 구분권 각각의, 여기 뭐 101호, 102호 각각의 구분건물 소유자들이 이 토지에 대해서 공동 소유자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명이라도 빠지시면 안 돼요. 전원이 전세권 설정자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명이라도 빠지면 지분이 돼버리니까 전원이 전세권 설정자로서 이 토지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지권에는 전세권을 설정하지는 못한다라는 거, 이렇게 정확하게 이 부분이 정리가 잘 되셔야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등기 완료 후의 절차인데요. 여기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일단 등기 완료라 함은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조치를 하였을 때 법에서 이렇게 규정을 둬요. 이제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등기관마다 개별 식별 부호가 있거든요. 뭐 소위 이야기하는 뭐 아이디 패스워드 뭐 이런 거죠. 이 식별 부호를 마지막으로 입력해 넣습니다. 개별 식별 부호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등기 사무를 처리한 등기관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때가 이제 등기가 완료한 때입니다. 다만 등기는 완료한 때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소급해서 접수한 때 효력이 발생을 하죠. 그럼 각하되지 않고 일단 완료가 되게 되면 두 가지입니다.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고요. 그 다음에 등기 완료 통지를 하는데 이 둘의 관계는요. AND 관계입니다. AND. O와 관계가 아니라요. 둘 다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 오해하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그거 아닙니다. 등기필 정보도 작성 통지하고요. 등기 완료 통지도 합니다. 그러면 이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는 뭔가 새로운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등기가 끝나게 되면 이제 네가 권리자다라는 징표를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고, 다만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더라도요 원하지 않는다든지 이제 예외적으로 이제 안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뭐 이걸 관공서라고 하죠. 그래서 관공서는 권리를 취득하더라도요 나중에 처분을 하실 때, 즉 의무자가 될 때도 진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관공서는 애시당초 권리 취득하더라도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등기를 전자 신청하신 분은 3월 이내에 수신, 즉 다운로드 받으셔야 되거든요. 근데 3월 이내에 수신하지 않는다. 뭐 게으른자다, 그죠? 그 다음 방문 신청하신 분은 3월 이내에 또 수령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또 받아가지 않더라. 그러면 안 준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제 채무자가 이제 권리자인데 채무자가 등기 신청을 안 하니까 이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서 등기 신청을 했다. 그럼 그 채무자 지가 한 게 없다. 그죠? 역시 게으른 자입니다. 등기필 정보 작성 통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다. 어떤 경우에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느냐면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가령 법원에서 뭐 가압류 촉탁이라든지 아니면 처분금지 가처분 촉탁 또는 뭐 경매개시 결정 촉탁 또는 뭐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촉탁을 했어요. 그런데 미등기더라. 그러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합니다. 우리 법원에서 촉탁을 했을 때 이제 미등기라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합니다. 그럼 보존 등기 명인 원래 보존 등기는 단독 신청하셔야 되거든요. 그럼 지가 한 게 없다 그죠? 그러니까 안 줘요. 등기필 정보. 그다음 뭐 승소한 의무자. 이 승소한 의무자 하면 여러분 등기 인수 청구 소송. 제발 등기전 가져가세요. 의무자가 이기는 소송은 이 소송밖에 없어요. 우리 승소한 의무자 하면 등기 인수 청구 소송. 그러면 여러분 역시 의무자가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으면 승소자가 단독 신청하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매수인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우리 의무자가 승소 판결 받아서 단독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매수인 등기부상 권리자 지가 한 게 없다 그죠? 게으른 자니까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요. 여러분 등기 완료 통지인데요. 이 등기 완료 통지는요. 법에서 뭐라고 규정을 두고 있느냐면 신청인, 우리 신청인 밑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및 다음 각호의자에게 완료 통지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이제 보시면 이 다음 각호의자가 아까 우리 앞에서 나왔던 이 게으른 자, 그자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승소한 등기 의무자의 등기 신청에 있어서 우리 등기 권리자한테는 등기필 정보 안 주지 않습니까? 대신에 완료 통지만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채권자 대위 신청에 의한 등기에 있어서 그 등기 권리자 즉 여기서 이제 등기 권리자 그 채무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등기 완료 통지한다라는 겁니다. 자, 제가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갑이. 얘가 지금 부동산 소유자입니다. 다른 부동산 소유자. 그다음 을과 매매를 했어요. 을과 매매를 했어요. 자, 근데 을이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넘겨받아야 되는데 갑이 등기를 넘겨주고 싶어. 근데 을이 안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 소송을 합니다. 지금 얘가 의무자다 그죠? 의무자. 이제 을이 권리자인데 이 권리자가 등기를 안 가져가니까 얘가 소송을 합니다. 이걸 이제 우리 등기 인수 청구 소송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승소자다 이 말이죠. 갑이 승소자. 자, 그럼 을 앞으로 이제 등기가 끝이 났어요. 그럼 등기 끝이 나게 되면 이제 을은 새로운 등기부상 새로운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원래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해야 되거든요. 근데 을에게는 등기필 정보를 작성 통지하지 않습니다. 왜? 게으른 자, 지가 한 게 없다 이 말이죠. 일종의 페널티입니다. 그럼 지금 이 자들 등기필 정보는 절대로 재발급이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이제 이 발급받지 못하게 되면 멸실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처분행위 하실 때 등기필 정보 멸실하면 확인 조서, 확인 정보, 공증의 방법으로 가름하셔야 돼요. 그럼 비용 발생한다 이 말이죠. 일종의 페널티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필 정보는 작성 통지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뭐는 해줍니까 여러분? 뭐는? 아까 승소한 의무자의 등기 신청에서 등기 권리자 얘한테는 뭐는 해줘요? 등기 완료 통지. 얘한테 완료 통지는 해준다는 거죠. 완료 통지는. 을에게 등기필 정보를 안 주는데.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이게 시험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 경우에 우리 얘가 지금 승소 판결을 받아서 승소한 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을 했다 그죠? 단독 신청. 갑이 단독 신청을 했거든요. 그럼 갑에게는 완료 통지할까요? 안 할까요? 갑에게. 해요. 그러니까 제가 주의하라고 한 게 신청인 및 다음 각호의자. 얘는 신청인이니까 역시 갑에게도 여러분 완료 통지합니다. 신청이니까 갑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올해 이제 등기 완료 통지가 또 시험에 여러분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등기 신청 의무 및 과태료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 등기 신청은 여기 보시면 이제 부동산 표시 변경에 관하여는 이제 부동산 표시 얘는 이제 사실관계다 그죠?
그래서 그 부동산의 소유권 등기 명의는 그 사실이 있는 때로부터 1월 이내에 등기 신청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둡니다. 여러분 사실관계 팩트는요. 사실관계는 신청 의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토지이동, 토지표시도 사실관계니까 신청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이동의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다만 등록 말소는 90일. 기억나시죠? 우리 부동산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는요. 역시 부동산 표시 사실관계니까 신청 의무 있고 기간은 1개월입니다. 1개월. 다만 위반하더라도 제재를 부과하지는 않아요. 과태료 제재 부과는 없습니다. 이건 뭐 우리 지적에서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여러분 예외 하나 기억하실 것은요. 존재하지 않는 건물의 멸실 등기, 즉 있는 건물을 철거하면 1개월 이내 멸실 등기하는 건데요. 아예 존재하지 않는 건물인데 등기부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건 충분히 여러분 법 취지 이해하시겠죠? 충분히 지체 없이 존재하지 않는 건물은 지체 없이 멸실 등기 신청해야 된다. 뭐 법규정의 취지는 이 부분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봅니다. 자, 근데 권리에 관한 등기는요. 원칙적으로는 신청 의무가 없습니다. 내가 등기 안에서 내가 권리를 갖지 않겠다는데 국가가 그걸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권리는 원칙적으로 신청 의무가 없지만 다만 권리 중에서 소유권만요. 신청 의무를 부과합니다. 조세 포탈 방지 때문에. 그리고 이때는 위반하게 되면 우리 등기특별조치법에서 엄청난 과태료도 부과하도록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우리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즉 유상계약의 경우에 말이죠. 이 유상계약의 경우에는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전 등기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5월 1일이에요. 근데 잔금 마련이 늦어져서 6월 1일에 잔금을 지급했어요. 그러면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이전 등기해야 된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잔금 안 받고 등기 넘겨줄 매도인분 계실까요? 없죠. 그래서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즉 실제로 잔금을 지급받은 날, 지급한 날입니다. 계약상 잔금 지급이 아니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세요. 이제 뭐랑 헷갈려 하시느냐면 세법이랑, 여러분 우리 세법에서는요. 지방세법에 이제 이 취득세와 관련해서 그 시행령에 취득의 시기가 나오거든요. 이 취득의 시기 뭐라고 나오느냐면 취득의 시기는 이제 사실상 우리 유상계약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급일, 사실상의 지급일, 잔금 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는데 만약에 그게 확인되지 않으면 그냥 계약상 잔금 지급일을 취득의 시기로 봐버려요. 그건 이제 세법에서 사실상 잔금 지급일이 확인 안 되니까 그러면 그냥 계약상 잔금 지급일. 자, 그런데 여러분 등기는요. 등기는 생각해 보시면 우리 잔금 안 받고 등기 넘겨줄 분 안 계신다, 그죠? 그래서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즉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부터 60일입니다. 그 다음에 계약의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즉 이제 증여계약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증여계약의 경우에는 역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입니다. 우리 취득세에서 우리 증여하면 또 계약일을 취득의 시기로 보거든요. 그거 아니고 얘는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예를 들자면 시험에 합격하면 부동산을 주겠습니다라고 오늘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계약을 체결한 오늘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시험에 합격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해야 될까요? 당연히 합격한 날부터 60일 이내죠. 우리 등기는요. 이거 세법에서는 취득의 시기를 증여 계약일로 그냥 봐버리지만 우리 등기는 당연히 그 효력이 발생을 해야 등기를 하는 거니까 그 계약의 효력 발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 역시 또 우리 세법이랑 헷갈려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전세권과 관련해서요. 최근에 이제 32회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었죠. 지금 여기 양갈로 5번에 이 내용인데요.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 법정 갱신이 된 경우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는 없다라는 건데, 자 일단 이 부분을 설명드리기 전에요. 여러분 우리 전세권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이 헷갈려 하시던데 우리 전세권에는요 토지 전세권이 있고요. 당연히 토지도 있고 그 다음 건물 전세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들 헷갈려 하시던데 농지의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토지의 전세권 설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지 그 다음에 건물 둘 다 전세권 설정은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 당연히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지건 건물이건 간에요 우리 최장 존속기간 있죠. 전세권은요 최장
존속기간 10년을 넘지 못한다라는 규정을 둡니다. 그래서 건물도 마찬가지로 최장 존속기간 규정을 두고 있어요. 둘 다 규정 두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제 이런 규정을 둘까? 최장 존속기간. 물론 법은 이제 규정만 두고 있고 이유는 설명을 하지 않는데 아마 뭐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아마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니까, 그죠? 담보물권, 우리 채권. 그래서 채권은 소멸시효가 10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전세권은 담보물권의 성질을 가지니까 그냥 최장 존속기간을 10년으로 넘지 못한다. 아마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을까. 물론 토지, 건물 다 전세권 설정이 가능하니까 둘 다 최장 존속기간이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최단 존속기간, 우리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은 토지는 없어요. 근데 건물은 최단 존속기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세입자 보호 때문에요. 건물은 세입자 보호 때문에 최단 존속기간, 그래서 1년 이상 최단. 그 다음 토지는 여러분 법정갱신이라는 제도가 역시 없어요. 토지는. 근데 이에 반해서 건물은 법정갱신 제도를 둔다라는 거죠. 역시 세입자 보호 때문에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걸 이제 전제로 하시고, 그럼 다시 거기 5번에 보시면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된 후에 법정갱신이 된 경우, 법정갱신, 이제 건물 이야기하는 거다, 그죠? 근데 존속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 등기를 하지 않으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 아셔야 될 게, 우리 법정갱신은 법률 행위입니까? 아니면 법률의 규정이어야 물권 변동입니까? 법률의 규정이어야 물권 변동이죠. 따라서 얘는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등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 우리 저당권 설정은 처분행위 맞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우리 건물 전세권의 경우에 법정갱신이 되면 당연히 그 효력은 연장된 것으로 효력은 발생합니다. 등기하지 않더라도 법률의 규정이야 물권 변동이니까. 다만 저당권이라는 그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등기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전세권 변경 등기부터 하시고 그 다음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32회 때 한번 시험에 답지문으로 출제가 됐죠. 그 당시에 상당히 난이도 높았던 지문입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이 내용의 의미 정확하게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토지와 건물, 전세권, 특히 농지만 전세권을 설정 못, 아니, 농지만 토지 중에서 농지만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거지, 토지에 대해서도 전세권 설정 가능하다는 뭐 이런 내용들까지 정확하게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지금까지 우리 등기법 잘못 알고 있는 공시법, 네, 등기법 내용 같이 쭉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이제 또 좋은 결과 여러분들에게 곧 다가올 겁니다. 자,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